네, 안녕하세요. 그 확률론 미분 기하 서브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김태익입니다. 어, 이번이 첫 시간인데요. 슬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브 스터디의 첫 번째 목표는 이제 결국에는 그 미분 기하적인 것들을 계산을 실제로 해본다가 핵심 이제 목표이고, 그거에 그거의 이제 수단으로 어, 이제 토러스에서의 그 가우시안 커버처를 실제로 백지에서 이제 계산하는 것을 이제 지금 첫 번째 목표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어,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딱 백지를 가져다 놓고 거기 백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우스 커버처를 계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 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되게 이렇게 애매했었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목적이 이제 명확히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가우시안 커버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다 이제 각자의 생각들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실제로 계산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화이트보드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보드를 한번 오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디 있지? 결국에는 이런 토러스하고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다 이제 잘 알고 있는 토러스고 오른쪽이 가우시안 커버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 가장 이제 뭐 좋으면 어떻게 시작할지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가우시안 커버처에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를 바로 적용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돼 있는 뭐 프린시팔 커버처 K 뭐 카파 1, 카파 2를 L가 있으면은 곱하면은 된다니까는 사실은 프린시펄 커버처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은 프린시펄 이 토러스 위에서 프린시펄 커버처를 계산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은 프린시펄 커버처가 뭔지도 모르겠다.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찾아보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프린시플 커버처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퍼스트, 세컨드, 펀더멘탈 폼으로 계산해서 그 비율로 하는 것도 된다라고 나와서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네. 그래서 프린시플 커버처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 네. 어, 이게 위키에서 똑같이 또 이제 해보면은 사실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위키를 또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마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네. 되지? 원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토러스도 그거를 같이 옆에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어, 어떤 뜻일까요? 얘도 제가 그 이해를 못했어요. 나타내는 수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것도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그 프린시펄 커버처가 정의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그거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without reference to a particular orthogonal basis, the principal curvature, the eigenvalues of the shape operator and the principal directional each eigenvectors 또는 아니면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냥 저 위키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계속 링크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저는 또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게 결국에는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은 아이겐밸류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목표가 이 토로스에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지?가 결국에는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역추적을 해보면은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그거를 프린시펄 커버처 삼아서 곱해주면은 가우시안 커버처가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죄송합니다. 아기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길더라고요. 어, 여기 다시 하나 더 좀. 이게 이게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고 이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 이제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또는 매트릭스 형태로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LMMN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은 그 두 번째 쿼드라틱 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이때 여기 앞에 있는 개수 LMN이 세컨드 펀더멘탈 폼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내용을 보면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애거든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질문은 도대체 사실 이 그림에서의 보면은 이때의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차원 공면 같은 경우에서 특히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 점에서 지금 이렇게 선이 있었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원래 이 평면이었다면 이렇게 갔었을 텐데 Z축으로 지금 이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편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편차를 테일러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결국에는 2차 텀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그때의 개수 L, M, N을 가져와서 얘를 매트릭스로 구성을 한 게 그 뭐냐,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래, 오케이, 계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식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하지? 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먼저 딱 계산적인 측면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다르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뭐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 어제 연희수 때랑 그 좀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지금 이 휘어진 거를 봤을 때 이게 이게 그림은 이렇게 정사형처럼 보이는데, 네, 그럼 테일러 시리즈를 잘 몰라서 저거 쓰기 좀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건 알겠지만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네. 대안적 생각했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점에서 내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한번 소진 선생님께 여쭤볼 때 무엇을 이렇게 정사용을 하냐? 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결국엔 저희가 이제 이 지금 가우시안 커버처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사용을 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우시안 커버처를 얻어낼 수 있냐는 걸 이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 편하게 직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선이 지금 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전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뭘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져 예.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선이면 참 편하게 계산할 텐데 직선이 아니어가지고 내적으로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정사용을 해서 그것을 정사용한 것을 뭐 이제 어떤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값이 떨어진 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 가우시안 커버처 쪽으로 갈 거냐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냥 정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가 이제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우시안 커버처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계산을 해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정사용해서 한다는 것도. 또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뭐 동의한다 의견도 괜찮습니다. 어, 어떤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사실 목적은 맨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한번 궁금해요. 이렇게 접근해보고 싶다? 라든지. 저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오진 못했는데요. 저는 아직 네, 그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 기하인가? 그거 3강째 보고 있어서 더 약간 이것들이 어떻게 커베처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여기 이 방식대로 따라간다면 여기 테일러 익스펜션이 여기서는 XY
이고 Z가 그 X, Y의 함수여가지고 우리가 토로스에 바로 적용시키긴 애매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 저번에 어떤 다른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PDF 문서 보니까 토로스도 어쨌거나 어떤 두 개의 패러미터에 대해서 그 F의 그 나머지 Z는 그 두 개의 패러미터의 각을 패러미터를 가져서 표현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1차 미분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계산해 보면 똑같이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근데 뭔가 엄밀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따져야 하는지.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여기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 이 토러스에서 이 맨 밑에 있는 점 있죠. 그 맨 밑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 맨 밑에 있는 점에 그 접하는 평면을 그려보면 사실은 XY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 내용이랑. 왜냐면 이게 XY 평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사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예요. 옆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원에서 이 위치에 있는 점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접하는 평면을 그렸을 때.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사실 Z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평면으로부터 이 선이 그리는 아니면 테일러 익스펜션 하는 그게 이 저평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그 테일러 전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Z 삼아가지고. 근데 이거 맨날 그러면 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어떤 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을 때. 근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떻나 싶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한번 저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괜찮은 예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구거든요, 반구. 반, 반구인데, 어, 구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거에서 맨 밑에 있는 이 점 있잖아요. 이 점 입장에서는 저평면이 XY 평면일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 우리 보통 이제 이 구를 반틈 잘라놨긴 했지만 사실 이때의 가우시안 커버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구랑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가우시안 커버처는 보통 이제 이 반지름의 제곱분의 1이라고 이제 커버처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희 연습 삼아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가우시안 커버처.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옮겨와도 사실 가우시안 커버처는 똑같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동의를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9부터 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뭐 연희수나 그 다른 기존에 넘어오셨던 이전 강의들을 제가 아직 다 못 들어서 혹시 네. 저 프린시플 커버처의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지금 싱크가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아, 만약 이 경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걸 싱크를 맞춰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 예, 저는 그냥 위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사실, 여기에 보면은, 프린시플 커버처, 여기 보면은, 더 프린시플 커버처 얼더 아이겐 밸류 오브 더 쉐이프 오퍼레이터,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사실, 네, 세컨드 펀더멘탈 폼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쉐이프 오퍼레이터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 여기서 보면은, 네, 더 프린시플 커버처 얼더 아이겐 밸류 오브 더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제 이게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 이렇게 2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을 텐데 네.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먼저 그 세컨드 펀더멘탈 폼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네, 토러스를 표현할 때, 네, 그, 아마도 이제 두 개의 각도 변수를 파라미터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어, 저기 밑에 그 위키 페이지에 있는 저 식은, Z를 XY로 테일러 익스펜션 했을 때 나오는 커브처인데, 네, 질문입니다. 네. 토러스를 각도로 표현했을 때, 지금 각도 파라미터 두 개로 예를 들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서 각 좌표별로 익스펜션을 한 다음에 찾은 곡률, 이 결국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곡률로 좀 예상은 되는데 그 네. 평면에서 XY로 Z에 대해 계산한 거랑 어,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것인가요? 그런 지점이 사실 미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거든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서 테일러 전개를 할 때는 XY로 전개를 했는데 이때의 XY는 사실 실제 거리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지금 뭐 우리가 그 파라메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각도로 많이 파라메타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때의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도를 의미하지 길이가 아니잖아요. 뭐 세타 피드가 됐든 피 세타가 됐든 뭐 네, YP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각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하고는 뭔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다. 테일러 전개를 하더라도 뭔가 의미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네, 거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미정인 상태거든요. 사실 저희가. 네, 그래서 걔네들은 또 어떻게 컨트롤하냐?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반영해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라는 걸 구성하냐가 저희의 메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아, 네, 좋습니다. 네. 또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그 의문을 표기해놓고 넘어가자면 이제 네. 예, 네, 뭐, 잠시만요. 이거 그러면은 아, 좀 적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의문, 의문해서, 일단, 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위키에, 뭐, 이 II는, XY로 테일러 네, 테일러 전개해서, 전개하는데, 토러스에서는, 어, 뭐 일단 세타 B라고 할게요, 그냥. 세타 네, B로 전개하게 될, 세타 B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템으로, II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어, 다르지? 라는 질문인 거죠, 결국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Z에 대해서 봤을 때는 네, LMN이 이제 한 세트가 나올 텐데, 네, 그리고 매트릭스 하나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 토러스를 예를 들어 세타 P로 그 XYZ 좌표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대상이 세 개잖아요. 네. 각각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을 테고, 거기서 LMN이 세 세트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얘네가 어떻게 어그리게이트 되어서 하나의 뭔가 컬베처를 계상하는 데 쓰여야 할까가 저는 아직 좀 공백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혹시 조금만 다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지금은 이제 Z가 함수고 XY 가지고 Z에 대한 어떤 공률을 계산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LMN이 이제 하나씩 값이 뭔가 나올 텐데 테일러 전개를 하면 네. 네, 근데 그 토러스를 이제 세타피로 파라메터라이즈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점에 대한 공률을 계산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X 그 토러스 위의 점 x, y, z를 이제 세타피로 파라미터라이즈 해서 표현을 하면 뭔가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한 지점이 세 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세 개의 함수로. 그러면 네. 각 함수에 대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LMN이 이제 세 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네네. 그래서 점에 어떤 말, 대한 네. 어떤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아, 네. 어, 걔를 한 점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합쳐서 사용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 저는 아직 그 의문, 공백으로 남아있는 찾아봐야 될 파트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Z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Z에서도 지금 테일러 전개하면 LLM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정확히는, 아, 아, 네, 말씀하신 게, 세트가 네, 세 개씩 세 개 해서 총 아홉 개가 이 말씀이신 나오지 거죠? 그러니까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토러스에서는 먼저 세타 B가 나오고, 네, B에서, 그 다음에 X, Y, Z가 얻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X, 지금, Y, 네. 네, 추측이라 나중에 가면 막상 몰라도 되는 의문일 수도 있는데, 네, 네네네네. X, Y, G가 얻어지고, 네, 여기에 대, 얻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 어, 네, 뭐, LX, L, 뭐, LY, 네, 네, 네. LG, M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개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네. 질문이신 거죠. 네, 한 점에 대한 공률 숫자 하나가 나올 텐데, 어떻게 그 숫자 하나로 얘네가 합쳐져야 하는지, 점이 n개일 네. 때. 네, 그 의문. 이해됐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질문들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차피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다 이야기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좀 김 빠지는 소리긴 한데 네, 저희 이 반고에서 구한다고 했는데 그 네. 반고에서 구하는 게 세컨드 펀더멘털 폼인가요? 네. 세컨드 펀더멘탈 폼, 한번 테일러 전개를 해서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이 그림상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조금 더 뭔지 궁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읽어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그래? 잠시만요. 뭔가 움직여가지고, 이게, 어, 뭔가 움직였는데? 어떻게 였죠? 이렇게 하나요? 예,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 그러니까, 지금 공면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공면을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y 값이 결정이 되면은 z 값이 이제 이 함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Y에 대해서 Z가 뭐다를 이렇게 다 얘가 이 식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결국에는 어떤 이런 면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모아놓으면 이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이 포인트 지금 XY 이 지점 XY 있잖아요. XY Z 사실은 Z죠. 여기가 XY, Z. 근데 이 지점에서 그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은 그 Z 이 함수 F를 지금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 테일러 익스펜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좀 이제 어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얘는 너무 복잡한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엄청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테일러 익스펜션 코드, 여기를, 음, 좀 잘해야,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서 하시면 더 빠르실 텐데, 단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다. 단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위에 갖다 놓은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은, 단변수에 대해서는 X를 FX는 이렇게 된다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냥 X에다가 지금 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2차원으로 올 때는 지금 fx, y잖아요. 아까 전에 봤듯이 이렇게잖아요, 지금.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는 a, b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첫 번째 항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한 번 미분하고 그거를 1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그냥 x 빼기 a라는 그 1차 다항식을 지금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거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걸 2차원으로 가져오면은 한 번씩 미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fx가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 지금 그 파셜 데리베이티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지금 a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2차원이니까 ab를 집어넣고 지금 x로 미분을 했으니까 x 빼기 a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곱한 거야. 근데 이게 x로만 미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2차원이니까 y로도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y로 미분하고 ab를 넣은 다음에 y 빼기 b를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이 텀이 지금 이 텀의 대응이 되는 거야. 테일러 익스펜션. 1차원에서는. 그 두 번째 거는 지금 보면은 두 번 미분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눠준 다음에 지금 이렇게 x 빼기 a의 제곱이니까 두 번 미분은 사실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변수가 두 개가 되면. x로 두 번 미분할 수도 있고, xy로 미분할 수 있고, yx로 미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yy로 미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는 xx로 미분하고, xy로 미분하고, 사실 yx도 있는데 그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냥 2로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Y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X로 두 번 미분했으니까 X 빼기 A가 두 개가 있고, Y로 두 번 미분한 건 Y 빼기 B가 두 개 있고, 이제 한 번씩 미분한 거는 X 빼기 A 하나, Y 빼기 B 하나. 이런 식으로 있고, 앞에 2팩토리얼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가 지금 여기에 대응되는 거. 세 번째도 이제 생각하기 쉬우시죠? 이 경우에는 뭐 XXX, XXY 맞네요. 6개의 텀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쿼드라틱 톤 2차까지만 필요하니까는 딱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만 필요하니까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테일러 전개하면 여기가 A, B가 있는데 사실 이거 A, B를 다 0,0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0,0이라고 하면은 지금 X제곱, 여기는 X제곱이 되는데 지금 정확히 여기가 X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까지 곱해져서 지금 2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L이라고 하는 게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사실 이 파트예요. 이거예요, 이거. L이. 그리고 M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거가 될 거고요. 2까지 해줘야 되네요, 여기는.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Z의 여기에 차이인 거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여기가, X, Y에서 지금 조금 이동했을 때, Z는 얼만큼 변하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2차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 네, 그럼 말씀 주세요. 여기서는 F, X, Y, 그러니까 F00이 0이니까 여기 앞에 1차 텀 항들이 날아가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음, 요 어, 부분. 네네,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자세히는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XY 평면이니까 지금, 현재요? 그러네요. 이게 일단은 1차로 미분한 값이니까. 아닐 수도 있나? 아니, 0이 아니군요. 저도 그냥 fxy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어떻게 날아가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거기가 날아가지는 않을 거야. 아, 그,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상, 이런 데 지점에서는 날아가잖아요. 이런 지점, 실제로도. 1차 미분값이 날아간다고요? 날아가지 않아요. 아, 날아가지 않는데, 음, 거기는 거기고, 2차 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오리진으로 옮겨와서 뭐,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내용물에 의하면요. 근데 그거를 결국엔 저희는 벗어나기는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회전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 어, 평면을 회전시킨다는. 네네, 네네. 이 점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XY 평면이 아니니까 네, 얘를 이제 XY 평면으로 가져오면 이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보면은 일단 맞는데, 네. 네. 저, 혹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네, 아까 이제 회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네, 그 선형대상 내용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결국 구하는 거는 프린시펄 커버처를 구하는 거니까, 네. 그 아이겐 밸류 값만 알면 되잖아요. 저 어, 매트릭스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만약 제가 이거를 예로 들어서 이 반구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네, 같은 점을 잡아서 이렇게 저평면을 그어가지고 이게 Z는 0인 지점이라고 했을 때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가 딱 1의 자유도가 주어지는 게
이 X랑 Y를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해서 X와 Y는 서로 90도를 이루고 이 평면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 방향이 맞네. 네. 평면 위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회전을 얼마나 할지는 안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금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원래 목적인 그 주공률을 구하는 문제 아니면은 가우시안 가우스 공률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x, y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 계산했을 때 이 x, y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회전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테일러 전개한 값이 바뀔 텐데 네, 그럼에도 결국에는 주 공률에서의 아이겐밸류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도출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의문 3을 정리하면은, XY 해서, 어, 결국에는, 뭐라 하죠? 기저 벡터라고 하나요? 기저 벡터를 어떻게 잡더라도, 우리가 계산하는 프린시펄 커버처, 가처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로서 이제 이게 아이겐밸류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선형대 수학 내용을 잠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기저 벡터 선택을 할 때도 그 회전 변환 행렬이 같이 섞이면은 아이겐밸류 값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 행렬이 서로 닮은 관계일 때 아이겐밸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성질이 같이 사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럴까? 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약간 조금 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추측이 되는 게요. 네, 그, 이제, 여기서 테일러 전개 수식을 보여주셔서 네, 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우스 공률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뭔가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모든 좌표를 다시 잡은 다음에 뭔가 여기다 다시 평면을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논리적 비약을 함께 곁들여서 만약 이 전체 반구가 그냥 Z는 fx, y로 만약 표현이 된다면 그때 Z가 0인 지점을 여기로 이렇게 좌표계 자체는 이제 여기로 잡은 건데 네, 만약 그 아까는 회전 이동에 대해서 제가 가우스 공률이 불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겐밸류 네, 값이. 네, 이제는 회전 이동과 더불어 혹시 뭔가 평행 이동에 대해서도 얘가 불변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여기를 제가 접점을 놨지만 그 이제 접점을 놓은 거는 제가 0,0이지만 여기가 이제 1,2라고 하면은 어 그러니까 Z를 F1,2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이제 2차항뿐만 아니라 1차항 같은 것도 같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혹시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것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회전과 평행 이동이 잘 이제 맞물리면은 어떤 그런 평행과 회전 이동을 하는 변환이 있어가지고 이 값들을 다
0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환이 있어서 결국 우리는 그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f1,2에 대한 테일러 2차 전개까지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L, M, N 값만으로도 이제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엄밀하게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또 이동했어. 이거는 이거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네, 문제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점의 공유를 구한다는 거는 세컨드 펀더멘털이 되게 이제 그냥 테일러 익스펜션도 된다고 뭐 그냥 정의가 돼 있으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점에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Z라고 돼 있는 데는 사실 여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접평면을 가져오고 이 접평면에서 얘가 이 점에서 조금 움직였을 때 이 접평면에 수직하도록 되는 그 길이가 사실은 궁금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테일러 익스펜션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XY도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좌표계가 지금 다 꼬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뭐 구에서는 그래 이거 다 시메트리 하니까는 그냥 뭐 다 똑같겠지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다 똑같잖아요. 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돌려서 그냥 한 보면 되지. 근데 다 똑같이 생겼네. 라고 하니까 여기서 구한 거나 여기서 구한 거나 똑같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우리가 토러스로 가면 그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너무 복잡하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결국에는 우회 방안을 저희가 찾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회 방안이 뭔가 그 평행이 좌표축을 결국 어떻게 잡느냐인가.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여기서 잡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뒤로 네, 네, 이제 여기를 Z로 잡고 여기를 X, Y로 잡는 거랑 네. 여기를 이제 Z2, 뭐 X2, Y2라고 하면은 좌우 여기 Z1, X1, Y1이라고 하면 뭔가 저 둘 사이에 어떤 그 회전과 평행이동 변환을 시켜가지고 어떤 X1, Y1, Z1을 행렬이 될지는 안 될지는 저도 선형대수학 기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행렬이 있어서 이런 좌표 변환을 해주는 행렬이 있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희가 근데 그 사실 이게 그 아직 당구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너무 나가는 거일 수도 있어서 그 일단 이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뒤에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구에 대해서 네네, 계산을 해보고 여러 네. 가지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점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말 여기서 한번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고, 걔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세컨드 폼을 한번, 뭐,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이제 프린시팔 커버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로 가우시안 커버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여기까지 가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남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남은 것 같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어, 이 점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점에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가 고민인 거잖아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Recording in progress.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실 방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 식 자체가. 그래서 식 자체가 간단하진 않지만 FZ가 사실 0,0으로 옮겨오는 게 가장 편하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는 뭐 반지름 길이는 R이라고 하고 R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빼기 Y 제곱 이렇게 쓰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관심은 X, Y, Z가 모두 0,0,0인지죠. 이 점에서 알고 싶다. 지금 9를 반틈 잘라가지고 위로 지금 R만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정확히 이 지점이 지금 0,0,0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얘가 좀 잘못됐네요. Z는 f x, y네요. 네. 그럼 이걸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어차피 테일러 전개를 하려면 결국에는 미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x로 한번 미분하고 그래서 다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미분이라서 떨리네요. x로 미분하면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분의 x 2x x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틀리면 말씀주세요.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요새 하도 뭐 오랜만에 막 하다 보니까 y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y분의 아니 y 먹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차 미분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x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니까 r제곱 어렵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1 플러스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3분 2에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러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제곱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묶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3분의 2에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y로 두 번 미분한 거는 그냥 똑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제곱 혹시나 정말 틀렸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미분한 거는 똑같이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3 나누기 2에 2분의 1 붙고, 마이너스 2분의 1 붙고, 2분의 1 x, y.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일러 전개를 0,0, 0에서 해보면, x는 0, y는 0에서 전개를 해보면, 결국에는 f, x, y는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0,0 넣고, 그 다음에 1 팩토리얼 분의 1 하고, 여기에 이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x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y로 한 번 미분한 거 0,0 넣고, y, 그 다음에 2차 미분은 2 팩토리얼 분의 1 하는데, 두 번 미분한 거, x로 두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0,0이 들어가고, 여기는 x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에 이제 한 번씩 미분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도 0,0을 넣고, x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 f에 y 제곱에 0,0을 넣으면 0,0을 넣으면 y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지금 fx도 0이고 아니, 그 f 0,0도 0이고 지금 1차 미분한 것도 지금 위에가 지금 x고 y니까 다 0이 되는 것 같네요. 0,0을 넣으면. 그래서 여기 다 0 되는 것 같고 여기도 다 0 되는 것 같고 결국에 남는 거는 2 팩토리얼 분의 1. 그다음에 여기 앞에 지금 x로 두 번 미분한 것 같은 경우에는 0,0을 넣으면은 r분의 1인가요? r분의 1이 나오는 것 같아요. r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이게 한 번씩 미분한 거는 지금 분자가 지금 xy니까는 0이 나오는 것 같아요. 0,0을 집어넣으면 다 맞죠? 그리고 그 y로 두 번 미분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무튼 이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y로 두 번 미분한 거 같은 경우에는 0, 0 넣으면은 아래 3승분의 아래 제곱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r분의 1 y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지금 LLM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저기 그 위에서 그 세컨드 펀더멘탈 폼에서 보면은 결국 LLM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파트였잖아요. 여기서 결국엔 이 파트였잖아요. 이 파트였잖아요. 근데 이쪽에 지금 여기는 지금 0으로 떨어졌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L, 여기가 N, 여기가 M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세컨드 폼은 R분의 1, 0, 0, R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저희가 아이겐밸류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그냥 그 프린시펄 커버처는 R분의 1로 똑같고 그래서 가우시안 커버처는 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고에서의 이제 그 가우시안 커버처에 대해서 이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한번 그 그 저평면이 XY 평면에 지금 이제 대칭일 때, 아니, 뭐야, 평행이동일 때, 아니면 XY 평면 그 자체일 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해서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가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신기한 점은 네, 안구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항상 계산하기 전에 XYZ를 명시해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X랑 Y가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히 어디인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 값이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특징이 없잖아요. 그 X, 맞습니다. Y 어디로 잡아도 사실 얘네가 직각이란 것만 보장하고 있으면은 그 단위 벡터라는 것만 보장하고 있으면 어딜 봐도 뭐 똑같을 테니까요. 아마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직각이고 유니식이만 하면요. 그 오소노멀 프레임이기만 하면은.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이 형태를 그대로 못 가져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풀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걸 결국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지금 차용을 못하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접 공간이 지금 그 접평면이 지금 XY 평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 돼 있는 거면은 이게 우리가 커버처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이 휘어 있는 것은 Z로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접평면이 지금 이게 XY 평면 그 자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지점에서는 지금 이 평면이 지금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평면에 대해서 얼만큼 얘가 변했지를 봐야 되는 상태라서 이걸로는 못한다. 지금 현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신 이제 그 김영진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이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답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 XYZ가 여기로 얻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테일러 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평면을 가져다 놓고, 이 평면을 가져다 놓고, 얘가 이 이 평면에서 어, 이동을 했을 때 이 평면에 직각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 평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 상황이랑 결국엔 똑같잖아요. 지금 XYZ가 구해지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건 이제 만약 이 맨 밑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관심 있는 건 XY가 아니라 Z를 XY에 대해서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얘네들이 필요하진 않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해가 그래서 되시죠? 2번을 좀 맞게 이 업데이트를 해서 리프레시를 하자면은 네네. 지금은 이제 좌표계를 XY 축에 놓고서 이제 네. 다뤘는데 우리가 이 토러스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할 때도 어차피 그 접면에 대한 어떤 평면을 가정하고 거기서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Z축만 존재하는 상황이 될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2번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이 좀 보이네요. 네. 접평면에 대해서, 어, 접평면에 대한 뭔가 Z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Z 같은, 네, 네. 수직인. 네. 접평면의 Z 같은, 아니면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접평면의 수직인 그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이를, 어, 테일러 전개한 거다가 결국에는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인 거죠. 네. 어떻게 하냐는 일전이 문제다. 네, 좀 여기서 좀 안 중요한 그 생각 하나는 이제 그 3번에 얘기 주신 것처럼 사실 네, 저희가 뭐죠? 프린시플 커버처 값이 결국은 어떤 베이시스에서 네,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뭘로 잡든 사실 값이 같을 거라서 만약에 굳이 접평면을 안 구하고 그냥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그 접평면 위에다 잡지 않고 굳이 이제 더럽게 XYZ 좌표를 다 계산해서
하더라도 결과는 같아야 되겠네요, 아마도. 네,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입니다. 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저, 아직은 사실 아직 토로스에 대해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었는데 예 말씀 주세요. 아, 저 아까 얘기했던 테일러 전개 1차 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이거 보니까 1차가 항상 0, 0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위키에서 이 문장을 보면, vanish, 네네. zero, zero.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구 계산할 때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봤는데요. 이때 구의 경우에는 지금 분자의 x랑 y가 운 좋게 있어서 사라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위키에서는 뭔가 항상 그런 것처럼 썼는지가 아 조금,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이게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더 plane z equal zero is tangent to the surface 이것 때문에 그래요. at the origin. 그러니까 이게 XY 평면, 지금 이거 더 플레인 Z는 제로라는 게 XY 평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를 잡을 때부터 지금 이 X, Y라는 이 점에서 XY 평면이랑 지금 접한다라고 지금 이미 가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네. 그럼 여기서 그 XY로 한 번씩 미분한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여기서의 속도 벡터예요. 높이가 이 얼마나 바뀌는지, 랑 얼마,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평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평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저평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이야기가 되진 않았거든요. 제가 저평면에 대해서도. 음, 네. 네. 조금 다르게 설명을 시도를 해도 될까요? 그, 저희가 저평면, 뭐, 직관적으로는 뭔지 알잖아요. 저평면을 가정을 하고, 저평면에서 접하는 지점을 지금 좌표 중심으로 놨는데, 그래서 일단 x가 0이라서 없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뭐, 좌표 중심을 이제 접하는 점으로 놓지는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면을 기준으로, 그, 컨벡스한 모양이면은 접하는 지점에서는 그 그레디언트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 음, 네. 이차 함수, 예를 들어 이차 함수의 이제 맨 밑 지점, 미니마 지점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1차원으로 보면, 2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이 곡선에 이 지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Y는 X제곱.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끝에가 이 X축이잖아요, 이게. 또는 Y는 제로.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지점에서, F는 X제곱이란 걸 테일러 전개해도 1차 함이 남지 않아요. 아, 네.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납득이 가는데, 아까는 네, 제가 저 1차 미분 값이 네. x, 그러니까 d, 델타 f, 델타 x가 변할 때 그러니까 하이트가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그게, 00에서도
뭔가 0이 아닌 값이 될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헷갈리네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덜 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이제 미분 값이 0이라는 게 말이 되니까, 네. 컨벡스일 필요는 없고요. 그건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지점에서 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1차 항이 남겠죠. 그 네. Y의 그 fx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요. 1차 항이 남죠. 네. 저 그림으로는 확실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점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 Z에 대한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Z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접하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냐 그거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대로 쓰기는 지금 힘들다가 지금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저평면 하길래 저평면 제가 생각해 이거 탄젠트 그지 법선 벡터 그거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기 전기식은 테일러로 한다는 게 좀 약간 조금 좀 뭔가 물음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이번 구 예제를 그 저평면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할까를 좀 먼저 살펴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미 네, 좌표계가 저평면인 상태고, 이제 진짜 풀려면 좌표계부터 구해서 저평면부터 구한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같은 걸 하면 아마도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어, 일단 바로 아직 토러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저희 좀 아직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똑같이 저희가 계산한 것처럼 이 가우시안 커버처가 R 제곱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나오는지 확인이 된다면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논의한 방법이 정말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일로. 네. 그러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